여러분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도 달이나 우주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빼면 24시간 내내 밤이라는 사실은 꽤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왜 지구는 그렇게 밝은데 일단 우리 행성을 떠나면 거의 아무 빛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양쪽 반구를 모두 비추니까요. 물론 그것도 그 이유의 일부이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제 말은 우리의 별은 달도 비추지만 그 위의 하늘은 항상 검은색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먼지, 흙, 가스, 물방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작은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시킵니다. 햇빛이 이 작은 입자에 부딪힐 때 산란돼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란 하늘과 일출과 일몰의 장관을 이루는 색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대기가 없는 달에 있다면 하늘은 검은색일 거예요. 달에서는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도 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주 공간은 많은 다양한 가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빛을 반사시킬 분자가 있는 대기는 없습니다. 즉, 우주는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에도 우주는 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지구의 대기가 사라진다면 우주나 달에서처럼 하늘은 검은색이 되겠죠. 그건 알겠어요. 하지만 태양이 우주에 있는 유일한 별, 즉 빛의 원천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른 별들은 밤에 밝게 빛나지 않는 건가요? 그걸 궁금해한 게 여러분이 처음은 아니에요. 토마스 딕스라는 천문학자는 16세기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딕스는 우주는 끝이 없고 그 안에는 셀 수 없는 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왜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시게 빛나지 않는지에 대해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시대를 훨씬 앞섰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 빌헬름 올버스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먼지로 된 베일이 별에서 오는 대부분의 빛을 막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됐죠. 별들은 빛뿐만 아니라 먼지 입자들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흘려서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빛나는 먼지 때문에 밤하늘은 여전히 밝을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저녁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과거의 딕스와 올버스 및 다른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무한하다고 믿었지만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별들의 수는 밤의 하늘을 밝히기에는 그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주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은 유한합니다. 알다시피 우주는 경계가 있고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40억 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인간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우주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놀랍도록 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별에서 오는 모든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최첨단의 강력한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제 가장 먼 별에서 우리에게 빛이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볼 때 우리가 아주 먼 과거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망원경은 빛이 약 100억 년 전에 지구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더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더 오래전에 빛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별들이 나타나기 전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별들 사이의 어두운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후에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비록 우리가 올려다볼 수는 있지만 별은 정말 오래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기 때문에 밤하늘을 그렇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왜 덜 멀리 있는 별들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 않을까요? 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별들보다 훨씬 가까운 별들이 수천 개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럼요.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켄타우루스 자리의 프록시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있다고 할 만큼 가깝죠. 4광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망원경 없이는 볼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태양보다 7배나 작고
태양 밝기에 1% 정도의 빛만 방출합니다. 그리고 불과 4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전히 약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의 크고 밝은 태양은 지구에서 겨우 1억 4,9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훨씬 더 크고 가깝다는 말이죠. 태양보다 더 밝은 다른 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별도 우리로부터 훨씬 더 멀리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먼 별들은 이 행성에 적어도 눈에 띄는 빛을 비추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건 마치 작은 할로겐 전구를 켠 것과 같아요. 멀리 있는 별은 큰 LED 전구만큼 밝진 않지만 약간의 빛을 발산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빛을 주긴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죠. 지구의 대기에 비해 우주가 비어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는 많은 가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가스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구름을 형성해서 은하수에서 오는 대부분의 빛을 막는 일종의 베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은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이유예요. 그걸 보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올버스의 이론이 어느 정도 맞았네요. 빛을 가리는 커튼이 먼지가 아니라 가스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빼고요. 그럼 빅뱅은 어떤 관련이 있죠? 이 이론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그것들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주는 팽창하고 그 안에 있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빛의 원천도 멀어지고 퍼져나가는데 이는 공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흑색 영역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들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망원경과 인공위성은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해도 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거나 추적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볼 수 없는데 이런 검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순히 말하자면 천문학자들은 보이는 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전체가 별 주위를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지 혹은 중력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죠. 이는 알 수 없는 우주 물체나 물체 덩어리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눈에는 검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그 모든 검은색은 경이로운 무지개처럼 빛납니다. 우리의 시력은 가시광선 스펙트럼만 볼 수 있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죠. 하지만 만약 학교에서 배운 전자기 스펙트럼을 기억한다면 가시광선은 많은 파장과 주파수 중에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방사선,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도 있죠. 이 모두가 가시 스펙트럼을 벗어나지만 모두 우주에 존재하며 현대의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사하는 건 겉보기에는 어둡거나 보이지 않는 성운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로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어떤 가스가 그것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체 컬러 휠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우주의 모든 색깔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이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